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은 이 사진 속의 인물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 바로 이제 지난 주말에 세계 스포츠계를 깜짝 놀래게 하는 뉴스가 하나 나왔죠. 바로 이 쇼헤이 오타니 FA 그 대박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 7억 달러 총액, 총액이죠. 7억 달러. 거의 한 뭐 1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초대형 FA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A 다저스하고요. 오타니 선수가. 그래서 어떻게 같은 그 지역을 용거지로 하는 LA 에인절스에서 이제 LA 다저스로 이제 그 이적을 하게 됐는데 뭐 그 금액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뭐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해서 난리가 아닙니다. 뭐 관련 기사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이어가면 뭐 수많은 뭐 보도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제 CBS 기사인데 여기 나왔죠. 예, 다저스하고 계약을 했는데 슈퍼스타. 레코드 브레이킹, 지금까지의 기록을 깨트리는 10년 단연간 그리고 7억 달러 딜을 체결했다라고 했습니다. 계약금 총액, 그러니까 10년 총액으로 이제 7억 달러니까 이거 그 연간은 이제 평균 약 이제 한 7천만 달러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의 한 뭐 1천만 원에 1천억 원에 육박하는 그런 이제 초대형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아주 그냥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이 계약을 두고 이제 레코드 브레이킹이라고 했으니까 그 관련해서 얼마나 이제 이 계약이 대단한 것이냐 뭐 또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총액으로 따지면 사상 처음으로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MLB에서는 5억 달러를 넘었다라고 해서 그 레코드 브레이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기사에서 보고 다시피 오타니가 이제 7억 달러였고요. 같은 팀 동료였던 이제 트라우트 선수가 이제 4억 2,600만 달러였죠. 총액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억 달러 그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억 달러를 넘은 경우는 이제 오타니 그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는 오타니가 이제 첫 테이프를 끊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런 저지 양키스 에런 저지가 이제 3억 6천만 달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약금 총액으로는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고액이 되겠죠. 최고액. 그러니까 계약금 총액. 물론 이제 연간 평균 금액으로 따지면은 세계 최고는 아니고요. 예, 세계 최고는 아니고 아마 이제 메시 선수가 될 텐데 이 북미 스포츠 프로 스포츠에서는 연간 금액으로 따져도 역대 최고다. 지금까지는 그 NFL의 캔자스시티 로얄즈의 그 쿼터백 마홈즈 선수가 최고였는데 연간 평균 금액으로 따져도 이 오타니 선수가 북미 스포츠에서는 이제 최고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여러 뉴스 언론 매체에서 다 이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왜 LA 다저스가 그 단연 10년이라고 하는 장기간의 그런 계약을 체결했을까? 그리고 7억 달러라고 하는 사상 최고의 그런 그 금액의 계약을 체결했을까? 결국은 LA 다저스가 그만큼 오타니 선수를 원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 전까지의 그런 그 트라우트 선수 그 금액을 거의 뭐 배 가까이 넘는 그런 총액의 FA 계약을 체결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오타니 선수가 좀 더 이제 갑의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냐. 그만큼 LA 다전스가 오타니 선수를 그만큼 절실히 요구했다는 거죠.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왜 오타니 선수가 LA 다저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말 필요로 했던 것일까? 어떻게 보면 제 뇌피셜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 LA 다저스가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오타니 선수를 영입을 했다 이렇게 발표한 건 아니지만 그런 그 재반 여러 어떤 사정 상황을 보면 아마 이런 이유이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먼저 그것을 얘기하는 배경으로서 요 사진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2012년이죠. 2012년 그 구겐하임 파트너스라고 이렇게 하나의 투자회사죠. 거기에 이제 마크 월터 오너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진에 가운데 있는 바로 이제 그 NBA 스타 슈퍼스타 매직 존슨 등이 이제 합작을 해서 2012년에 합작을 해서 구겐하임 베이스볼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SPC죠. 이 LA 다저스의 운영을 위한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을 해서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 LA 다저스 구단하고 그다음에 LA 다저스 그 스타디움을 인수를 했습니다. 네, 인수를 해서 어떻게 보면 뭐 공격적인 뭐 팀 매니지먼트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좋은 선수도 많이 영입을 하고 해서 이 2012년 그 구겐하임 베이스볼 매니지먼트가 LA 다저스를 인수한 이후로는 그래도 거의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예. 플레이오프 시리즈에 진출하고 또 그 월드 시리즈 챔피언십이 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뭐랄까요? 이 LA 다저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 탑 10, 그 most valuable 그 MLB 프랜차이즈 이거는 이제 스포티코에서 산정을 해서 발표한 자료인데 2023년입니다. 그 매년마다 그 팀 밸류를 매겨서 발표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1위가 뉴욕 양키즈가 되겠죠. 뉴욕 양키즈. 그래서 뉴욕 양키즈 밸류가 70억 달러입니다. 7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2위가 LA 다저스인데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인데 5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납니다. 그 LA 다저스가 2022년에 비해서 한 계단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밸류 체인지가 7% 포인트 이렇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20억 달러 팀 밸류 차이가 납니다. 뉴욕 양키스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일반적인 인식이 그 뉴욕 양키스가 좀 더 그 인식이 좀 더 좀 명문 구단의 어떤 지위가 더 높은 걸로 사람들의 많이 인식이 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숨길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팀 밸류 산정의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구겐하임 베이스볼 매니지먼트가 2012년에 LA 다저스를 인수한 이후로 어떤 그런 공격적인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양키즈를 팀 밸류에선 꺾지를 못했던 거죠. 꺾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이 쇼헤이 오타니 선수를 영입한 그 원인이 배경이 되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 구겐하임 베이스볼 매니지먼트가 인수한 2012년 이후에 그 LA 다저스의 홈 경기 그 평균
그 입장 계획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어차피 운동장의 그 관중 수용 규모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보면 그 2012년 인수전이나 그 이후나 뭐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균 관중이 2022년에는 뭐 47,000명, 그러니까 그 게임당 경기당입니다. 그다음에 2023년에는 이제 47,000명이 되고요. 2021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34,00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아무튼 이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그 팀 밸류가 아까 그 표에 본 것처럼 그 팀 그 밸류가 올라갔었잖아요. 아까 여기 이제 보인 것처럼 그 팀 밸류가 그래도 올라갔었습니다. 예, 매년 이제 올라갔었습니다. 요 표를 보여드리는 게 낫겠구나. 이 어디 요 표. 요거 이제 그 LA 다저스의 그 팀 밸류인데요. 2002년부터 2023년까지인데 여기 보면은 2012년 구겐하임 베이스볼 매니지먼트가 인수한 이후부터는 꽁충 뛰어 올랐죠. 팀 밸류가 쭉쭉쭉쭉 그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아까 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48억 달러, 여기 100만 원일까요? 48억 달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양키즈한테는 뒤처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팀 밸류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팬 베이스라든가 그다음에 또 중계권의 어떤 뭐 가치 이제 그러니까 그 RSN이라고요. 그 리저널 스포츠 네트워크 그러니까 지역 방송국의 그 중계권 계약 금액 그다음에 또 그 뷰어십 그러니까 시청자 그 뷰어십 이런 것들 이제 요소를 다 종합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 이제 좀 뒤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 표를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MLB, RSN 그러니까 리저널 스포츠 네트워크, 라이트 피 앤 뷰어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은 이제 전국 단위 방송 계약은 이제 MLB 차원에서 하고 각 팀별로 그 지역의 그런 그 네트워크 그 지역 네트워크 방송하고 또 별도로 팀은 별도로 또 중계권 계약을 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2022년도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있죠. 여기 여기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는 스포츠 네트워크 넷 LA 그 지역 스포츠 네트워크하고 중계권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제 라이트 피가 2022년 같은 경우는 100만 1000만억 그러니까 1억 이제 9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평균 하우스홀드 그러니까 뷰어십 그러니까 평균 이제 시청 그 라이브 게임 시청 가구는 12만 가구였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뉴욕 양키즈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뉴욕 양키즈는 예스 네트워크하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 라이트 피가 그 1억 4,300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만 가지고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조금 더 높죠.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그 뷰어십, 하우스홀드 뷰어십은 2022년 같은 경우는 많이 좀 뒤집니다. 뉴욕 양키즈에 비해서 23만 1000가구. 근데 여기는 이게 좀 많이 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뷰어십이 이제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팀 밸류가 뉴욕 양키즈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것 아닌가. 결국은 뭐죠? 이제 슈퍼스타 선수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LA 다저스가 뉴욕 양키즈에 조금 뒤지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뭐 뉴욕 양키즈 같은 경우는 뭐 에런 저지라든가 뭐 그런 정말 대형 슈퍼스타들이 있었는데 물론 뭐 LA 다저스에도 뭐 슈퍼스타들이 있지만 뉴욕 양키스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 아니냐 중량감이. 그런 면에서 대형 스타가 LA 다저스는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에런 저지의 그런 비견할 만한 선수가 누구겠는가? 당연히 FA로서는 그 쇼헤이 오타니죠, 오타니. 예, 오타니를 영입함으로써 그런 뉴욕 양키즈와의 어떤 슈퍼스타의 어떤 그런 그 레벨에서도 뒤지지 않는, 따라서 그렇게 됨으로써 팀 밸류를 더 올릴 수 있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오타니 선수의 어떤 인기도에 편승을 해서 이러한 그 RSN 그 라이트 피가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뷰어십도 이제 더 올라가고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팀 밸류가 더 올라가고, 그래서 그러면은 혹시 뭐 내년부터는 아니래도 몇 년 안에는 이 LA 다저스가 이 뉴욕 양키즈를 이 팀 밸류에서 따라잡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또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 뭐 이왕 돈 쓸 거 조금 더 돈을 써서 그 오타니 선수를 딱 잡고 말이죠. 그러면은 하고, 그다음에 또 충분히 그 정도 어떤 뭐 그 재정적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게 이 LA 다저스의 그 매출을 보더라도 지금 화면에 이게 이제 LA 다저스의 그 이제 그 시즌 그 매출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2022년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 이게 이제 단위가 100만이니까 100만 천만 억. 그러니까 그 2022년 같은 경우는 5억 8,100만 달러였습니다. 매출이. 그러니까 뭐 충분히 그런 능력이 되는 거죠. LA 다저스 입장으로서는 그런 그 10년 총액 7억 달러, 그다음에 연간 7천만 달러의 그런 그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엔 충분히 그다음에 또 그만큼 이 오타니 선수를 역임함으로써 이제 오타니 선수를 활용한 머천다이징이라든가 그리고 이러한 뭐 캐릭터 상품 같은 걸 만들어서 하는 경우에는 뭐 그런 머천다이징을 통한 경우에는 뭐 유니폼, 그 오타니 선수 네임 유니폼 이런 것도 판매를 통해서 또 그만큼 또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LA 다저스 입장에서는 배팅할 수 있는 그런 오타니 선수였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LA 다저스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그런 팀 밸류에서 뉴욕 양키즈를 한번 이겨보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의지에서 오타니 선수를 영입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LA 다저스가 과연 이제 그 오타니 선수를 어떻게 잘 또 매니징해서 어떤 큰 부상 없이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오타니 선수는 이제 뭐 7억 달러 이렇게, 그래서 연간 7천만 달러 이제 셀러리를 이제 받게 되지만, 그거는 이제 셀러리죠. 셀러리.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타니 선수가 벌어들일 수입은 그런 셀러리뿐만 아니라 그런 뭐 머천다이징, 그다음에 스폰서십 등을 통한 또 기타 상업적, 그러니까 오프필드, 온필드가 아니라 오프필드 경기장 밖에서의 활동했다는 그런 수익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스포츠 기다 관련 기사인데요. 2023년 같은 경우에 이 슈퍼스타 이 오타니 선수의 그런 그 스폰서십을 보면 뭐 엄청납니다. 여기 나오죠. 보통 MLB 선수가 이러한 그 스폰서십 또는 뭐 이런 머천다이징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벌어들인 것이 이제 보통 500만 달러인데 평균, 오타니 선수는 작년 같은 경우는 3,500만 달러를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죠. 3,500만 달러니까 여기에는 뭐 파나틱스라든가 뭐 아식스, 데상트, 재팬 에어라인즈 뭐 이렇게 일본 쪽 회사들, 그다음에 FTX 물론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그다음에 뭐 여기에는 뭐 최근에는 그다음에 휴고보스도 있었고요. 휴고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이제 뉴발란스하고 또 이제 계약을 체결했죠. 스폰서십 계약을 했단 말이죠. 저는 아마 내년부터는 또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큰 규모의 그런 뭐 스폰서십 또는 뭐 광고 계약 뭐 이런 거를 체결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에는 연간 이런 셀러리 7천만 달러에 육박하는, 어떤 경우 어쩌면 그거를 넘는 기타 뭐 머천다이징이라든가 또는 뭐 광고라 스폰서십이라든가 또는 다른 뭐 IP 계약을 통해서 거의 뭐 셀러리에 육박하는 또는 셀러리를 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뭐 연간 거의 뭐 1억 달러를 넘는 최소한 1억 달러를,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1억 달러를 넘는 거죠. 거의 뭐 1억 5천만 달러를 육박하는 그런 계약이 최소한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뭐 정말 오타니 선수는 어마어마한 이제 동방석에 앉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 방송은 오타니 선수, LA 다저스가 왜 그런 거액에 배팅을 했을까? LA 다저스로서는 오타니 선수를 통한 이러한 팀 밸류를 업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오타니 선수를 영입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제 개인적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